자, 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4월 21일자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는 7,555엔으로 예상치인 8,436엔보다 하락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액이 마이너스 6.8%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마이너스 14.9% 감소로 발표되면서 증시 상승을 제한하였습니다. 교토부의 야마미야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발언하고 BOJ 구로다 총재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 부양책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각에 따른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축소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하는데요. 인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4579위안으로 절상 보시하면서 이는 12월 15일 이후에 최대 절상 보시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쿠웨이트의 파업 중단 소식에 유가는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데요. 장중에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 감소와 과도한 부채 급증으로 인한 경기 위축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증시는 하락 전환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약보 마감인데요. 장 초반에 유가 회복 및 미국 증시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쿠웨이트의 파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분은 축소하였는데요. 장 중반에는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 감소와 차익 매물로 하락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고요. 유럽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ECB 투어 정책 회의에서 자산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은행의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일 아코르 ABB의 실적 발표 후에 상승세를 유지하였는데 마감을 앞두고 상승한 유가도 증시 상승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경제 지표 호조와 실적 발표 및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인데요. 디스커버 파이낸셜의 실적이 예상보다 상이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저평가된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하였습니다. 퀄컴 또한 예상을 상회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코카콜라의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533만 건으로 예상치인 526만 8천 건보다 상회한 수치로 발표되었고 이 부분 자체가 전월 대비 플러스 5.1%, 전년 대비 플러스 1.5% 상승한 수치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EI의 주간 원유 재고량 하회 발표에 따른 유가 상승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일자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락한데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53포인트, 0.27% 하락한 2005.83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2023포인트까지 끌어올렸지만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전날보다 1.1원 하락한 1135.2원에 마감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날도 1089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547억, 453억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인 것과 달리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형주가 0.3%, 중형주가 0.45% 빠진 반면에 소형주는 0.47% 상승하였습니다. 증권업종이 1.29% 상승하면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전기전자, 종이목재, 은행, 음식료품, 금융업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운수창고업은 1.41% 하락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보험과 기계, 화학,
건설업,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유통업, 의약품 등은 하락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락 종목이 우세하였고요. 그리고 쿠웨이트 석유 기업 노조가 사흘 만에 파업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 화학주들도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서 생산량이 다시 늘 거라는 우려감이 커진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전날보다 2.14% 내린 16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롯데케미칼과 S웰도 각각 1에서 2%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급락 속에 기간 순매도로 소폭 하락하였는데요. 700선을 넘어서면서 장의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오후 장 중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인데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료업이 전날보다 2.95% 하락하였고, 컴퓨터 서비스가 2.16% 하락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였는데요. 이날 특이 종목으로는 상보가 있습니다. 상보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 그리핀 베리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경제 매체를 통해서 종속회사인 중국 상부 신재료 유한공사가 중국 강소성 정부로부터 그리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국의 경우에 하락 원인 자체가 해사치 수출로 낙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주요 급락 원인인 해사치 부분은 중국의 해사치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 하근이었습니다. 중국 해사처의 수익률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9번이나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 발행이 취소된 해사처 규모가 619억 위안,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해사처 수익률이 아직까지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성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 중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약세 출발하였지만, 미국 당국과 배기가성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폭스바겐이 6.61%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바지 국면에는 미국 주택지표가 개선이 되고, 국제유가 또한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정제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금융과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출발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기존주택 매매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다만 시장의 관심이 국제유가였기 때문에 EIA 원유 재고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발표한 야후, 인텔, 디스커버 파이낸셜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및 금융섹터가 강세로 확대됐다는 점도 미국 주가 지수에서 강세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시장의 어떤 모멘텀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 당일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니만큼 그로 인한 주가 자체, 등락 자체가 좀 강하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 대해서 실적 자체에 대한 점검을 갖다가 반드시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을 보면 반도체와 금융섹터가 강했고, 음식료와 소매업체가 부진했는데요. 음식료와 소매업체의 부진은 얼마 전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이미 나타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제공된 모닝 브리핑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SCI 한국 지수는 0.50% 하락하였고, MSCI 신흥국 지수도 0.45% 하락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849계약으로 1.25포인트 상승한 249.20포인트로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한산을 해보면 2016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NDF 달러 환원율이 1개월물이 1134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서울한시가 장중에 1130원을 하회하게 됐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추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1.10원 하락한 1135.2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2원 정도의 하락 추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던 5월에 러시아 해당과 관련해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승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으로 5.79% 상승한 정도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다만 중국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반면 전일 중국 증시가 장중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시스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물량 부담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기술적 매물에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품시장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중국 증시의 반발 매수세가 전일 장 후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미국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 또한 차익 실현 욕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이 주간으로 1.04% 상승했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간으로 0.44% 하락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단기적인 매물 부담이나 국내 시황 측면에서도 차익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당일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2000에서 2015포인트 정도의 레인지에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당일 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턴 자체는 대략적으로 위안화 관련된 고시가 나오는 10시 10분경부터 해서 중국 증시가 시작되는 그 10시 40분경까지의 흐름 자체가 오늘 증시 자체의 전체 흐름을 갖다가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시황 전략 자체는 정강 후약 형태로 잡겠고요. 정강 후약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되 중국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당일 증시 자체에 대한 전략은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요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산업별 이슈 살펴보고 지금 추천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창야 에탄올이 기존 분석하고 저희가 기대해왔던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산업별 관련 뉴스 스크린 먼저 하고 창야 에탄올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그 뉴스 스크린입니다. 퀄컴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LG와의 로열티 분쟁이 해결되었고 중국 OEM 업체들이 3G, 4G 라이센스 특허권이 체결되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분 자체는 뭐 국내 시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고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부품 쪽의 뉴스입니다. 4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32인치와 43인치는 가격이 오르고 48인치는 가격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55인치도 전월 대비해서 2% 하락하면서 이전의 하락폭을 축소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LCD 패널 가격 자체가 그 LG,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2016년 이후에 LCD 사업에 대한 수익 창출과 OLED 사업 흑자 전환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그 PBR 1배 수준 미만인데 PBR 1배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LG 디스플레이의 적정 주가 수준 자체는 34,0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다지 좋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애플이랑 그 OLED 패널 자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실질적으로 빼앗기면서 그 부분에 인한 악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본격적인 궤도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갖다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메모 정도 해두시면 좋겠죠. 예, PBR 1배 수준일 때 34,000이라는 거. 상대적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요.
자, 화학 정유 쪽의 유스크립입니다. 그 5월 합성 수지 그 고무 가격이 1,500달러대로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합성 고무의 가격에 집중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합성 고무로 갖다 생산하는 금호석유화학 자체가 그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타이어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가지고 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건설 쪽 뉴스크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레이더 개발 우선 협상자로 하나텔리스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요. KFX AESA입니다. 그러니까 KFX에 그 탑재될 AESA 레이더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텔리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LIG 넥스원은 탈락했는데요. 하나텔리스가 그 관련해가지고는 하나테크인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테크인은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연구입니다. 목표가 47,000원으로 커버리지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인한서 병원공사 수주 가능성이 기사화되는데요. 현대건설이 천실 규모의 시라스 병원 건립 프로젝트 수주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은 6천억 원으로 제재 해제 이후에 한국이 처음 수주하는 사례가 될 것인데요. 현재 4월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이란 정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신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의견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주 탑픽으로 놓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인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갖다 개진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금속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호주의 BHPB가 3Q의 철강석 생산량 자체가 4Q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발표하는데요. 기존 강산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대와 신규 강산 생산에 따른 철강석 수급 오류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철강제 가격 자체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BHPB의 생산량 감소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 축소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량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현대제철이 강판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설 자체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물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지만 원자재 관련주인 LG상사나 아니면 포스코 대우를 갖다 같이 조명하시면서 현대제철과 그 포스코로 같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겠고요. 자,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구조조정 팔 뺀다라고 조선해운의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이슈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적자가 심각한 조선업 빅 세계사 간의 사업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해운업도 법정 관리를 포함한 고강도 재편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한진해운의 경우에 용선연이나 측법 만기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조정 이슈 모멘텀이 있을 때는 그 가장 대형주를 보시는 게 옳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현재 추천 정보로 말씀드리고 있는 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그 건설용 장비 매출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두산 인프라코를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건설 장비 판매율 관련된 그 통계 자료를 갖다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그 관련해가지고 악재도 있겠지만 개별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출 이익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 매수 추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네이버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개발 속도를 갖다 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구글과 비슷한 거죠.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미래 연구 개발 프로젝트인 블루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스마트홈, 그러니까 생활 가전, 그리고 스마트카, 웰니스 분야의 이용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주에서는 지금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갖다가 보시는 게 좋겠고 네이버 자체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그 NH 엔터를 갖다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선진 허가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 식품의약품 그 안전처가 희귀 난치료란 치료제 그리고 안정성 및 유효성의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 중에 신속심사 처리 절차를 갖다 구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서 조기에 출시를 유도한다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그 바이오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미디어 쪽의 스크린입니다. 면세점 환율 단합 제재가 5월로 연기되었는데요. 뭐 이 부분 자체는 일단은 정부가 서울시 신규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 시에 롯데와 SK도 신규 특허권 입찰 참여도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4월 27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SK 네트워크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근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자체는 일본양 아웃바운드 여행객 감소가 우려가 되는 거고 4월에서 5월의 경우에는 일본 베이스가 높은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 볼륨 성장 또는 볼륨 감소 시에 상품 가격 인하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경우에 여행사 실적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지진 이슈가 그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2016년 영업이익이 감익이 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해 가지고 보수적인 의견을 갖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유통 쪽의 스크린입니다. SK 빨라지는 온라인 행보인데요. 11번가 직매입에 이어서 그 JBP를 갖다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직매입을 이어가지고 유통사의 PB 라인업 확대까지 공격적인 행보가 갖다 보이는 것인데, 다만 단순한 그러니까 그 독점 판매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건데, 성장성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익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섬유 의료 쪽에는 뉴스크립. 일단 이건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겠고.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겠는데, 보험 쪽 뉴스크립 봐야 되겠네요. 동부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결정이 현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손해율 점검 이슈가 부담이 되는데 이미 타 보험사들로 이 그 인상 상황 자체에서 동부화재만 그 인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그 효과는 올해 하반기에 유의미하게 나타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의에탄올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그 잠깐 여러분들께 그 전략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이 방송에 특화되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참 이런 게 참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슈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인데, 자, 우선적으로 차트 양계상으로 오늘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대략 그 23,5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자체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발생한 부분 자체가 현재 지금 개파락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개파락 시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탄올의 경우에 하이트 진로 그 조정 자체를 갖다 인수하는 부분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마켓시어 확대 및 그러니까 그 수도권 영업망 진출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 협상 부분에서 조금 그 이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창의에탄올이 사전에 하이트 진로 그 주종할 때 인수할 때 가격이 높다라는 평가 자체를 많이 받았던 바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일한 게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또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일단 그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초가부터 매도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께 중용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23,5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500원의 집중 매도 구간으로 측정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초기 갭 하락 시에는 그 적극 매도 자체를 갖다 중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파락의 경우에 5%의 개파락이 발생하게 되면 해기성으로 해서 50% 정도의 해기를 갖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대에서 정리한다라고 감안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23,500원 수준에서 정리 자체를 갖다가 감안한 전략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장중에 리딩을 통해서 리스크를 갖다 최대한 줄여주려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밸류체인에서 모닝 브리핑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